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12월을 시작하는 12월 1일 어제 굉장히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경 백원우 별동대에 소속돼 있던 울산에 갔다는 그 검찰 수사관 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 제가 어제도 좀 우리 애청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그 첩보 비위 그 누가 만들었느냐. 네. 그거는 뭐 지금 뭐 제대로 된 서류로 네. 박형철 반부부 이사관 이야기면 제대로 된 서류로 만들어서 넘어왔다는 거죠. 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두 번째 그 박형철의 불법 사조직이죠. 뭐 지 말로는 뭐 불법 박형철의 백원우입니다. 백원우의 백원우. 백원우의 이제 그 불법 기동팀들 불법 사조직이 네. 울산에 내려가서 네. 울산 황운하의 그 수사를 지켜보고 지휘했다라는 네. 의혹 누가 졌는데 네. 어제 그 생명을 던진 양반은 네. 그 두 번째 네. 그 울산에 내려가 있던 백원우의 수하였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어제 참고인으로 6시에 보면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3시간 앞두고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오죽 보면은 그렇다고 수사를 받고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조사를 받고 앞두고 즉 본인 선에서 어떻게 보면 꼬리를 자르려 하는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 A씨한테 48세 A씨한테 얼마나 많은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었길래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손에서 끊어라 넌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해요. 지금 이 검찰 수사관이 얘기할 진술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아니, 백원우가 가라고 그래서 갔고 황운하 뭐 수사 잘하고 있는지 해서 확인해서 올렸다. 땡이에요. 땡인데 왜 그러냐. 제가 어저께 저녁 자리에 가서 네. 제 친구 이제 토목 건축업을 작지 않게 하는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자기가 서울지검 특수부에 한 50일간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다. 네. 뭔 조사를 받았느냐. 뭐 큰 지역에서 벌어졌던 큰 사건은 정리가 되고 네. 자기한테 그 검찰이 진술 강요한 것은 네. 몇몇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돈 준 거 풀어라. 네. 그럼 당신은 뭐 클리어 해주겠다. 50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제 친구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 50일쯤 지날 무렵에 검사님 한번 나 직접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수사관들이니까 다. 네, 그렇죠. 이제 검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검사님, 제가 돈 줬습니다. 그 지목하신 그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한테 돈 줬습니다. 네. 인허가 달라고 많이 준 게 아니고 추석 때 명절 때 네. 저 인사하려고 좀 줬습니다. 네. 제가 그 돈 주고서 지금 진술하고서 뇌물 떡값 몇백만 원 준 거 가지고 진술한다고 제가 감옥살이를 2년 하겠습니까? 3년 하겠습니까? 해봐 6개월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거 지금 여기서 자백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 이름 걸어갖고 나가면 저는 나가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이해가 되지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간단하게 저 몇 명 줬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시는데 그건 저보고 자살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사님 증거가 있으면 제가 뭐 계좌 추적하고 나오면 제가 다 인정하겠지만 저한테 자백받아가지고 공무원들 가져와 놓으시면은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추궁되어지는 질문은 복잡한 거 아닌 거예요. 네. 100원 지시 언제 받았냐? 네, 언제 받았습니다. 그 100원우가 나가 가라 그래서 감찰반 가서 뭔 감찰했어? 야, 황우 뭐 그 친구 그 수사 잘하는지 검토하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썼습니다. 땡이지만은 이 검찰 수사관이 그 자백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와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 쪽에서 지금도 권력은 10%치. 아니요, 검찰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인데 검찰 수사관이고 경력이 20년이래요. 자, 20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쪽 가서 했으면 지금 그야말로 입술이 터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뭐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그런 이른바 늘공이라고 그러죠. 직업 관료들을 갖다 조졌던 게 누굽니까? 조지면서 그런 식으로 갖다 못된 정치 공작을 시킨 게 누굽니까? 심적 압박감이라는 게 예.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 아직도 반 남았죠. 2년 반 동안 돌아올 이제 보복도 두렵지만은 자기가 일했던 조직을 결함을 털어놓는 이런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인 것이죠. 그 대신 검찰은 보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김영광 실장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지금 팁을 줬어요. 아직도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2년 반이나 더 갈 이 정권 하에서 이 양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그러면 2013년에 물 먹고 그야말로 이리저리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던 윤석열 검사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만에. 아니 뭐 아니, 또 두 번째. 이미 자살한 거 이루어진 일인데 이 얘기를 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급직이라고 생각해. 하급직. 아니, 하급직. 윤석열 검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총경급이에요, 그분. 같이 있어서 총경급인데, 문제는 제가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냐니까, 그런 극단적 선택할 때 이 사람이 검찰에서만 20년 있었던 사람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모르겠습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정인 검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계속 깊이 파 들어가 봐야 될 것이,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최근에만 해도 지금 청와대 민정에서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아니 당연하죠. 근데 그 전화가 어떤 내용의 전화냐 이겁니다. 아니 이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도 안 한 거 끝까지 파헤치라는 얘기 할 계제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안 한 건데 뭘? 그것도 그나마 참고인으로 불렀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이 생떼 같은 죽음이 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시간이 과연 2년 반 남았습니까? 저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그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자살 그 건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여기서 한마디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잠깐 이럴 때는 한 팁을 또 말씀드리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가 4년입니다. 2004년 3월입니다. 2004년 3월에 그때 핵심이 뭐였냐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인 정확히 친형인 형님. 노건평 씨에게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뭐 돈을 주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뭐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중계 방송되는 가운데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분이 시골에서 사는 촌노한테 모욕하지 않았어요. 바로 뛰어내렸죠. 그런데 네. 지금 정말 생떼 같은 목숨이 검찰 수사관이 네. 지금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한 거죠. 저는 의문의 죽음이라 정말 그래서 동의합니다. 의문의 죽음을 한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한가하게 네. 어디 따뜻한 남쪽 어디 뭐 휴양지 뭐 저도에 가서 뭐 무슨 놀고 있는 사람처럼 네. 뭐 11월 19일 날 뭐 무슨 뭐 연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연간해고 놀러 다니는 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하여튼 뭐 토요일 금토일 난 이 사람이 진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이 됐다니까. 무슨 시간? 하여튼 시간이 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시간이 됐는지. 아니 그 한가하게 따뜻한 어디 뭐 휴양지에서 뭐 이런저런 책 읽으세요 하고 국민들의 교양을 넓혀줄 책이라고 추천한 바로 그 무렵에 네. 그 검찰 수사관은 백원우 별동대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무렵에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인식을 하는 게 도대체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남상국의 죽음과 이 검찰 수사관의 죽음이 또 오버랩되는 겹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이제 보면 그리고 예. 이 백원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걸 모르고 자기가 지었던 민정수석실이 지방선거를 개판으로 만드는 정치공작을 벌인 이 마당에 무슨 뭐 도올이라고 정신 나간 그 학자 그 책을 3권이나 한꺼번에 읽었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 시간이 됐다니까.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아직 백원우 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난무하는 정도인 것이고 지금 황운하는 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유재수 군은 구속됐습니다. 유재수는. 그러니까. 그자 다 문재인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아이들 아니에요, 다 이게. 백원호, 유재수. 유재수는 재인이 형, 재인이 형. 호철이 형 그런다면서요. 근데 야들이 지금 이렇게 감옥 다 가는데 갖고 감옥 갈 문턱에 있는데 그 형님은 지금 한가하게 책이나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1월 23일이 무슨 날입니까? 괴기스러워. 괴기스럽죠. 자. 문 대통령의 행태가 괴기스럽다고. 그러니까 괴기스러운 게 어제 오는 일입니까? 11월 2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연평 9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던 날 아닙니까? 그날 북한이 해안포로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와서 9.19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선언했대 처음으로 용기. 그러니까 그럼 김정은이 직접 내려서 지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25일에 발표했어요. 25, 26, 27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했어요. MB 박근혜요 세 번째. 통상적으로 하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28일 날 뭐 했습니까? 북한이 2발에 걸친 대포동이 아니지. 대구경 방사포를 갖다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는 또 이거 갖고 뭐 탄도미사일이라 그랬다 안 그랬다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쯤 되니까 미국이 정찰기를 갖다가 계속 심지어 유투기까지 계속 띄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29일 날 금요일 날 연차를 내고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을 갖다가 푹 쉬시면서 바로 그날 책 3권을 도올이 읽은 책 3권을 도리 쓴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니 대통령이 그럼 사실 이쯤 되면 북한이 이거 두 발 쏘고 했으면 NSC를 갖다가 좀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이 있는 삶. 연차 반차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전 그래서 저는 여기 마무리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또 겹쳐서 이 백원우 별동대 이 친구의 극단적 선택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암군인가 혼군인가? 자 진짜 멍청한 사람인가? 진짜 혼란스러운 사람인가?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국정에 의혹을 잃은 것인가? 저는 그건 것 같은데 국정에 의혹을 잃은 아니면 무감각한 것인가? 아예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한가? 무감각한가? 의혹을 잃었나? 그 반야심경 아세요? 그거 저거 아니에요. 불경 아니에요. 불경이다 보면 기도문이죠. 아. 기독교에 주기도문이 있다면은 예. 저 불교에는 이제 반야심경이 그 불교의 이제 주 기도문입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게 이제 뭐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걸 이제 도올이 쓴 책이 이제 반야심경 뭐 이야기인 거고. 예. 또 얘기한 거는 이제 또 뭐 유시민이하고 뭐 김정은이가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둘이 뭐 사랑한다고 김정은 사랑한다고 이제 저는 도올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희한하게. 왜요? 통해요? 아니 뭐 재밌어서 뭐 제가 책을 만들고 뭐 읽는 게 직업이었으니까. 참고로 월간조선 편집장을 6년 넘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봤어요. 제가 그걸 종합해서 읽어보니까 이 평화경제 있잖아요. 북한과 손을 잡고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반야심경 불교라는 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거. 원효대사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뭐 그렇죠. 그건 뭐 부처님 가르침이죠. 근데 그거에다가 도올이 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겁을 내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이 손잡고 어디 도망가서 살림 차리면 다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여총각 손잡고 나가서 살림 차리면 된다. 평화경제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 된다라는 게 그 워딩이 나는 도대체 어떤 미친 자가 이걸 대통령에 써줬나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 국정을 지금 어떻게 난 국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의혹을 잃었다니까. 근데 그 도올은 왜 그렇게 보면 김정은을 갖다가 사랑해서 몸살을 한대요? 제가 도올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뭐 인문학적인 뭐 소양이나 뭐 지식에 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뭐 이의를 달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은 갑자기 3,000번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정치 쪽에만 슬쩍 문만 묻으면 헷가당하는 거지. 은하철도 999 타고 은하수로 날아가는 사람이야. 현실에 발을 못 디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한민족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변이 5천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변이 2004년 총선거였다. 그때 노무현이가 승리한 탄핵 역풍을 뚫고 뭐 하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도올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거예요. 뭐 EBS 강연도 뭐 매주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렇죠. 뭐 밥도 와서 청와대에서 먹으라 그러지 하고 그러니까 헷가닥 맛이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 지식인들의 이게 병폐인 것 같아요. 그게 정치 영역에만 오면 또 지금 또 유시민이하고 뭐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지금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 아니? 이 사람은 때만 되면 밥 사주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임무인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좀 시간만이 되면 좀 더 길게 설명을 할 텐데. 좋아요. 아주 도올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올이 보면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 현인인 듯이 대한민국 5천년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학자인 지금 자기가. 내가 김 실장, 내 퀴즈 하나 내볼까? 간단한 퀴즈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의 가장 뛰어난 경략가이자 지식인이자 명필이 누군 줄 아세요? 도올은 최한기라 그래요. 기철학을 얘기해도 최한기라고. 웃기는 소리 말라고 그러고요. 도올 같은 친구는 웃기는 소리 말고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당대 최고의 경략가고 최고의 문장가고 최고의 한석봉 이후에 최고의 명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완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여기 보고 처음에 친미파하다가 친일파, 친러파 왔다 갔다. 아니 친미파하다가 그 다음에 친미하다가 저 미국 가서 뭐 이거 또 친러파하다가 아간파전 그 무렵엔 마치 친일파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설픈 지식인들이 권력에 드디어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맛들이게 되면 해끄다게 갖고 아주 기괴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걸로 국민을 갖다가 혹세무민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울입니다. 유시민 작가하고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결론 근데 내죠. 뭐, 자, 이제 때가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시간이 되었을까요? 보세요.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국정에 의욕을 잃었으면은 이제는 집에서 책 보실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